뭐 학계에서는 인구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서 전체의 5에서 8% 정도가 성소유자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참 한국 사회에서 커밍아웃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공인이나 연예인을 생각해보면 커밍아웃 비율은 더 떨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권도훈 씨가 참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권도훈 씨가 이번에 커밍아웃을 하면서 성소유자 인권을 대변하고 연예계 커밍아웃의 지평을 열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예계의 첫 커밍아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예계 첫 커밍아웃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배우 겸 사업가인 홍석천 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9월 26일에 커밍아웃 20주년을 기념하셨어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홍석천 씨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정말 인기가 많은 시트콤이었는데요. 남자 셋, 여자 셋의 뿌아종 캐릭터로 이름을 날렸었고요. 예. 그 시기에 한 언론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홍석천 씨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기사를 내면서 아우팅을 당했습니다. 이제 뭐 커밍아웃은 본인이 직접 정체성을 밝히는 거라면 아우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폭로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성소유자에 대한 낙인이 심한 사회에서는 정말 피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아우팅을 당한 후에 홍석천 씨 본인이 2000년 9월 26일에 직접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했고 최초가 되었죠. 예. 커밍아웃 한 뒤로 홍석천 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뭐 한국 연예계 커밍아웃 1호라는 타이틀을 얻고 화제의 중심에 올라섰지만 당연히 비난과 공격이 만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커밍아웃 직후에 출연하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당합니다. 그랬군요. 3년이 넘도록 연예계에 발을 들이지 못했는데요. 그에 대한 인신공격이 너무 심해지고 또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이제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 7개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좀 겪다가 2003년에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죠. 완전한 사람에서 동성애자 홍승조 역할로 컴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또 커밍아웃 장면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004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아시아의 젊은 영웅의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인신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제 무엇보다 서울 이태원을 기반으로 요식업 사업가로 엄청 성공을 하시면서 최근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시고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이제 발휘하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동료들과 커밍아웃 20주년을 축하하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요. 뭐랄까요, 그 자체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 역사가 된 사람의 아우라가 되게 근사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영화계에서는 좀 그동안 그 성 정체성을 고백하고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약간 방송계가 더 보수적인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영화계에서는 연예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셀레브리티라고 할까요? 유명한 감독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조광수 감독 겸 제작자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렇죠. 영화사 청년필름 대표로 조선 명탐정 시리즈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게이 영화인 후회하지 않아 등을 제작했고요. 본인이 직접 2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이란 장편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3년 9월 7일에 남자친구인 김승환 씨, 이분은 영화사 레인보우 팩토리의 대표인데요. 네, 김승환 씨와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열기도 기억이 했습니다. 나요. 네, 되게 이제 화려하고 크게 열었었는데요. 유명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결혼식 후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법적 투쟁을 이어오고 있고요. 뭐 후회하지 않아를 연출한 이송일 감독이나 독전의 이혜영 감독,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의 이혁상 감독 등이 커밍아웃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계가 상당히 많군요. 근데 연예인 중에서 여성이 이렇게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본 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연예인은 없었고요. 없습니까? 근데 연애담이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이현주
감독이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인데요. 이제 감독에서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있어서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레즈비언 커밍아웃은 없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여성 연예인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오프닝에서도 설리 씨 이야기를 하셨지만 악플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심하니까요. 근데 다만 양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여성 연예인은 있는데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로 이름을 알리고 가수로 데뷔한 소매인 씨 같은 경우는 출연 당시에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지금은 또 헤어졌다는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EBS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의 패널이자 책 이기적 섹스로 이름을 알렸던 은하선 작가 역시 여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또 얼마나 또 그동안 댓글을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은하선 작가를 개인적으로 같이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봤는데요. 공격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명인, 대중 예술인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커밍아웃을 하면 굳이 뭐하러 알리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근데 왜 굳이 알리느냐 하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누리는 어떤 일상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죠. 친구와 가족에게 애인을 소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들은 심지어 이성을 좋아하는 척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능을 봐도 그냥 모두가 당연히 이성애자인 것처럼 설정해놓고 막 라인을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당사자는 상당히 괴로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커밍아웃의 첫째 이유는 홍석천 씨도 커밍아웃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자유롭게 나답기 위해서 내 모습 그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일 것 같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공인이 커밍아웃 한다는 게 의의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무슨 차별을 당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니들이 뭘 하건 상관없는데 내 눈에만 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차별이기도 하고요. 또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존재가 되게 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로 정형화되어서 사회적 편견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성소수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또 사람들이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편견이 또 차별을 정당화하고 그래서 성소수자 가시화 운동이 중요한데요. 연예인들과 공인들이 이렇게 얼굴을 이제 드러내면서 성소수자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정말 그 커밍아웃한 연예인의 이미지나 그것이 소비되어지는 것을 보면 동성애자도 어떤 틀로 좀 갇히는 여성스러운 그런 말투, 몸짓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로 갇혀버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모습만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홍석천 씨의 예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뽀아정 캐릭터가 워낙에 이제 끼를 떠는 게이라고 여성스러운 게이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커밍아웃 하셨을 때 그러니까 동성애자 커뮤니티들 안에서도 왜 당신이 커밍아웃 했냐, 왜 게이에 대한 편견을 더 강화시키냐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알려진 분들이 커밍아웃을 하시는 걸 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이미지들이 없으니까 그 본인이 과대 대표해야 되고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뽀아종 자체도 홍석천 씨 본인 성향과 꼭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뽀아종 같은 게이도 있고 홍석천 같은 게이도 있고 아니면 너무 유명하게 엘튼 존이나 리키 마틴 같은 게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중요한 건 홍석천 씨가 어떤 형태로든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얼굴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좀 어떤 부분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지. 네.
홍석천 씨도 더 많은 커밍아웃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도 커밍아웃을 막 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워낙에 본인이 겪은 어려움이 컸고 또 그걸 개인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했던 터라 이게 막 너도 해라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세상을 등지신 분도 연예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용기에만 기댈 수 없고 사회가 좀 달라져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권도은 씨가 지난 10월 11일이 세계 커밍아웃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날을 맞이해서 성소유자 인권단체인 행동하는 성소유자 인권연대에 가입하고 예. 정의당에도 입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행동을 하겠다는 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응원하면서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라는 단체와 네. 연분홍치마라는 곳이 함께 스탠바이 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네. 이게 성소유자 스태프가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체인데요. 네,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려운 점도 제보도 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고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에 손희정의 문화비평, 손희정 문화평론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